2021년 5월 21일 금요일 저녁 6시 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해질 무렵에 저 오른쪽은 부산이고 부산 강동이고 왼쪽은 김해고, 그리고 부산과 김해를 이어주는 저 김해대교가 보입니다. 언제나 봐도 이 광경은 참 멋이 있습니다. 노을 이제 밤이 되기 전에, 하루가 이제 끝나고 밤이 되기 전에 있는 요 해가 지는 요 모습, 해 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이 모습은 언제나 봐도 감동적입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면서 삼삼 공약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삼삼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은 왜 삼삼 공약이냐, 왜 33가지냐 하면은 이 인류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시는데, 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제 오시는데 그분이 33의 숫자를 가지고 오신다,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그 허경영이라면은 허는 그 획순이 11획이 됩니다. 경은 8획이 되고 영은 편안할 영자인데 14획이에요. 그래서 11 더하기 8 더하기 14 이라면은 33이 됩니다. 33은 메시아 코드가 또 33이죠. 그래서 거기 1, 14, 14, 4, 그 다음에 11, 7, 6, 9, 그 다음에 8, 10, 15, 13, 23, 15 요렇게 돼 있어요. 요것을 가로 세로 뭐 좌우로 이래도 어떻게 해도 다 그 3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참 그 신비한데, 거기 총 되는 것이 25가지인가 그래 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 간단하게 한 4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 보면은 이래도 33, 저래도 33, 요래도 33 되는 것이 25개 정도 내가 그래 알고 있어요. 여하튼 그래서 33 공약이다. 33 공약은 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33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오신다,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33이시고 참 하나님이 맞죠. 참 그 이 사실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오늘 그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인공지능에 대한 그 어떤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것을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쭉 보았는데 정말 그 목사님이 훌륭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대요. 이야, 내가 놀랐습니다. 그 내가 다시 한번 더 봐야 되겠는데, 그 미국의 어떤 기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에 입사를 하려면요, 그 미국에서 이제 아주 우수한 대학을 수석 졸업을 해도 덜 갈까 말까 한다고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연봉이 많겠죠. 봉급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도 인류 대학 중에 인류 대학인데 거기서 수석 졸업을 한 사람도 취업이 될까 말까 그렇게 하는 그런 회사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이제 회사 직원이 600명인데 두 사람 빼고 598명을 다 해고시켜 버렸다 그래요. 왜냐하니까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딱 처리하니까 그 600명이 뭐 한 20년인가? 내가 지금 잊어버렸어요. 한 20년 걸려서 할 수 있는 일을 그 AI 그 인공지능이 뭐 20초만 했다든가 그래요. 네, 그 정확한 연도 이런 거는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렇게 그만큼 빨리 인공지능이 이렇게
이제 앞으로 4차 산업에서 인공지능이 그만큼 이제 우리 실생활 주위에 이렇게 이제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그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야, 정말 그 대단하대요. 내가 그 강의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알려줬어야 되는데 더 이상 알려주지 못한 것이 미안한데 여하튼 그렇게 목사님께서 뭐 목사님 이름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그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허경영 총재님을 아느냐? 모릅니다. 왜 그 기독교인들이 허경영 총재님을 바로 못 알아보느냐 하면은 참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서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신앙을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무슨 말이야? 왜 신앙을 열심히 안 해? 아주 열심히 한다. 11조도 잘 내고 새벽기도도 가고 뭐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모태신앙이다. 그러니까 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막 기도를 해가지고 뭐 찬송가 소리 듣고 이렇게 나온 사람이고 열심히 믿는데 내가 왜 신앙을 제대로 안 하느냐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내가 보면은 신앙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참 그 직격탄을 진짜 바로 날려서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신앙을 엄청 이제 제대로 하게 되면요 사랑하는 마음이 넓어져요. 엄청 넓어집니다. 그 굉장히 이제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넓고 커지게 되다 보면은 그 쉽게 말해서 강정산이 성경책을 불태워 버렸잖아요. 그렇게 그 불을 태울 수밖에 없어요. 뭐 말년에 되면 말이야 뭐 이적을 행하는 사람 여기도 뭐 내가 메시아다 저기도 메시아다 해도 말이야 그건 다 그리스도다 이제 가짜다 이 말이지. 그런 말이 있어요. 참 그거 하면서 그 다 그 쓸데없는 말장난이거든요. 그 참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세뇌를 당하니까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말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허경영 총재님께서 일본 앞바다에 있는 150만 톤의 세슘 이것을 1초 만에 참 그 0.75를 이렇게 이제 기적을 해가지고 딱 이렇게 고쳤을 때 참 어떤 기독교 믿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내가 생각을 해봐요. 물론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이야 뭐 참 진짜 대단하게 우리가 대한영을 하고 참 진짜 신인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신하겠지만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고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뭐 신인으로 인정을 할까요? 뭐 이적과 기사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뭐 그 믿지 마라 말이야. 뭐 이제 그런 말에 이제 지배를 당하는 거야. 그런 말을 지배 당해 가지고 허경영 총재님을 제대로 이제 이런 것을 보여줘도 말이야. 보여줘도 아니 그거는 인간이고 이 신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신앙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 전체를 불로 확 싸질러 버릴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좀 더 불교식으로 말하면은 부처의 눈가리를 확 쑤셔버려야 된다 이 말이야. 와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저 고팔레라고 있어요. 고팔레 강정산에 이제 뭐 실제 뭐 속된 말로 말하면은 두 번째 부인 정도 돼요. 강정산은 저기 첫 번째 부인이 정수부님이라고 정시성을 가진 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1880년 이제 경진생인데 고팔레예요. 이분은 한번 결혼을 하셨는데 이제 남편이 먼저 죽고 과부로 있다가 자기 이제 이종 사촌 되는 그 차경석 씨 집에 이제 있었는데 하여튼 그 상전인 강정산과 같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으니까
고팔레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께서도 그 요강단지를 말이야, 그 옛날에 요강이 많이 있었잖아요. 요강에다 오줌을 뭐 누고 소변을 보잖아요. 그 요강단지 그것을 가지고 말이야, 부처님 뭐 그냥 그 머리 위에다가 쇠를 부어버렸거든. 자, 이거는 화두입니다, 화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뭐 지금 이렇게 내는 구독자가 적으니까 좋다고요. 그 정도 기계가 돼야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조금 알아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쉽게 말해서 그 하늘궁은 초종교 단체거든요. 그래서 세금도 냅니다. 종교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기독교, 불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허경영 총재님을 따르게 되고 이제 여기에 인식하게 된단 말이에요. 종교를 졸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쉽게 말해서 석가공자 뭐 예수 이런 사람들 보면 야 임마 일어서 앉아 굴 앉아 이렇게 뺨이라도 때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기계가 있는 사람이라야 허경영 총재님을 믿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참네. 아이고 참 이런 말은 차마 많이 참고 참았는데 오늘 좀 터뜨리게 돼서 미안합니다. 내가 언젠간 등산하면서 한번 그랬어요. 석가모니 예수님 네 가지를 딱 잡고 박치기를 한번 시킨다고 말이야. 그 정도 계기가 있어야 허경영 총재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런 그렇고 아 경치 참 좋네요. 삼성을 정말 그 한번 이제 노래 대신에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1. 정치혁명. 국회의원의 수를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매년 국회의원 300명과 보좌관 3,000여 명에게 지급하는 세비 8,544억 원 등 1조 8천억을 전략하여 국민에게 주는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이 되는 중산주의 정치를 실현한다. 정치혁명은 세 개인데 그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지자체 선거를 폐지하고 지자체 단체장은 대통령 임명제로 변경해 선심성 지자체 예산을 없앰으로써 남은 금액과 선거 예산 9천억 원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지자체 의원들의 급여 7,904억 원도 국민 배당금으로 국민에게 돌려준다. 세 번째, 정당 지원금 제도를 폐지하여 매년 500억 원의 정당 지원금을 국민에게 돌려준다. 2. 정당혁명.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정당이라는 중개상으로부터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무소속 출마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정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패거리 정치를 완전히 청산한다. 3. 결혼혁명. 결혼부를 신설하여 결혼 시 결혼수당 1억 원을 지급하며 주택자금 2억 원도 무이자로 지급하는 결혼공영제를 실시한다. 통일부와 여성부를 없애는 대신 20세 이상 통일부와 여성부를 없애는 대신 모든 미혼자들에게는 매월 20만 원의 연애 수당을 지급하며 남녀 결혼은 국가가 지원하여 망국적 인구 감소를 막는다. 4. 출산혁명. 출산 시 1인당 5천만 원의 출산수당과
출산수당 지급과 전업주부수당 아이가 10살까지 월 100만 원을 지급하여 세계 최저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출산공영제를 실시한다. 5. 노후혁명.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70만원, 부부 140만원을 지원하여 노후 불안을 해결한다. 6. 부채혁명. 1700조의 가계부채를 1인당 5억 원 이내는 모두 국가가 탕감 조치하여 금융이자 지출을 없애줌으로써 소비를 늘린다. 7. 배당혁명. 1년 국가 예산에서 60%를 전략해 18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매월 150만원의 국민 배당금을 지급하여 모든 국민의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연금은 유지하되 신규는 금지한다. 8. 소득혁명. 세계 최초의 중산주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18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매월 1인당 150만원의 국민 배당금을 줌으로써 소득의 재분배가 실현되게 하여 부익부 빈익분의 악순환을 멈추게 한다. 9. 세금혁명. 세금혁명은 6가지가 있어요. 하나, 1억 원 미만의 소액 정권 투자자들에게는 정권거래세를 면제하여 정권거래를 활성화한다. 2. 지방세를 폐지하고 국세로 통일하여 중앙통합관리로 예산 낭비를 막는다. 36종류의 세금을 한 개로 통합하여 매년 100조 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되며 상류층의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매년 200조 원의 세수가 늘어나므로 이를 20세 이상 국민 전체에게 국민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셋. 3. 자동차 보유세, 등록세, 취득세, 주행세, 고속도로 통행료 등 자동차세 전부는 기름을 넣을 때 징수하고 15종류의 자동차 관련 세금 보유세는 모두 폐지한다. 4. 세금 포인트 제도 실시. 세금 납부 실적에 따라 개인과 기업별 포인트로 적립 자산화한 뒤 높은 포인트를 가진 자나 기업은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기업으로 추대한다. 세금 포인트는 상속과 증여가 가능하며 사업 실패자, 개인 파산, 부도기업이라도 세금 포인트가 높은 자는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다. 5. 상속세를 폐지하여 해외 자본의 토종기업의 흡수를 방지한다. 6. 특수사업자 신설로 매년 500만 명으로부터 100조 원의 세수를 확보하여 국민에게 돌려준다. 10. 신불혁명. 신용불량자는 20년 무보정, 무이자 대출 지원으로 재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11. 교육혁명.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중등 과정의 시험은 6년간 본인이 원하는 한 과목의 시험으로 대학이 결정되게 하며 기타 과목은 수업만 받게 하여 청소년의 정서와 건강을 지키고 사교육비는 줄인다. 12. 사법혁명. 강력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는 재산비례 벌금형으로 함으로써 매년 100조 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되며 전국의 교도소 한 군만 남기고 모두 폐쇄하여 낭비되는 재수관리비와
인건비를 절감함으로써 이를 20세 이상 국민 전체에게 국민배당금으로 지급한다. 13. 뉴딜 혁명. 실업자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1000여 개의 농업 뉴딜 단지를 조성하고 식량을 1차 산업으로 완전히 자급자족한다. 이를 위해 산산, 특용작물, 일반 곡물 등을 생산하는 18세 이상 80세까지의 300만 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해 매월 100만 원의 급여와 숙식을 제공한다. 14. 금융혁명. 금융실명제를 폐지하여 우리나라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며 지하자금의 양성화로 아시아의 금융 메카를 조성한다. 15. 취업혁명. 중소기업의 청년 취업자에게 매월 100만 원씩 3년간 지급한다. 또한 5년 이상 근무자의 창업 시에는 무보증, 무담보, 무이자로 3억 원을 지원하며 청년 취업은 국가 책임제로서 취업할 때까지 생계비를 지원한다. 16. 유엔혁명.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하여 우리나라의 전쟁을 방지하고 유엔 산하단체 500개의 유치로 국방비 절감과 한국 주도의 세계 통일을 추진한다. 17. 화폐혁명. 지하자금 900조를 해소하기 위해 화폐의 가치는 그대로 두고 돈의 디자인만 바꾸는 화폐 변경으로 돈, 수표, 국채 등을 모두 변경함으로써 지하자금을 완전히 해소하여 이를 국민 배당금으로 국민에게 배당해 준다. 18. 지역혁명. 전국의 8개 도를 동서의 4개 도로 통합한다. 지역감정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전남과 경남을 합쳐 전경도로, 경북과 전북을 합쳐 경전도로, 충청도와 강원도를 합쳐 충강도로, 경기도와 서울을 합쳐 서울로 하고 제주도는 그대로 둠으로써 전국을 4개 도로 통합한다. 19. 징병혁명.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한다. 모든 징병 대상자는 남녀 모두 1개월 동안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제대하며 사병은 모병제로 전환해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주는 직업군인으로 대체함으로써 청년 실업을 줄이고 국방 예산을 전략하여 이를 국민 배당금으로 국민에게 돌려준다. 20. 농지혁명. 농지거래 허가제를 폐지하고 도시민의 농업활동의 활성화로 농업을 1차 산업으로 확대하여 제2의 새마을운동을 시작한다. 21. 농약혁명. 농약공장을 폐지하고 무공해 미생물 농약을 생산하는 미생물 농약 공장으로 전환하여 안전한 유기농 재배 작물로 식품과 식수의 안전을 국가가 보장한다. 22. 부패혁명. 내수경제를 위축시키는 김영란법을 폐지하고 부정부패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뇌물 공여자와 뇌물 받은 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현행 쌍벌죄를 폐지하고 뇌물 받은 자만 처벌하여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해결한다. 23. 어업혁명. 기업으로부터 받은 어업은 어업보험공사에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고 어업 발행 기업의 어업보험 가입의 의무화로 어업 부도를 완전히 차단한다. 24. 생활혁명.
기본생활용품과 가전제품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 1억 원까지 재산압류 강제집행을 금지시켜 서민 주거권을 보호한다. 지나친 고소난발을 줄이기 위해 고소보증금 제도를 시행하며 이혼 및 정가 기록의 기재도 금지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25. 보훈혁명. 6.25 월남 참전용사 파독 광부 간호사에게 5억 원과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한다. 그들의 직계 가족에게는 매월 300만 원의 참전 애국수당을 지급한다. 본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에게 5억 원을 지급한다. 26. 노동혁명. 노동자 대표와 경영자가 참여하는 기업가족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업을 운영케 함으로써 노조를 완전히 없애고 노동자와 경영자라는 이분법을 기업가족으로 통일함으로써 불필요한 노사 갈등을 완전히 해결한다. 27. 장애혁명. 장기가 부족하여 장기혁명. 27 장기혁명. 장기가 부족하여 공급을 기다리다가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장기를 확보하여 1년 이상 대기하지 않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 28 도덕혁명. 대통령이 5천만 국민의 모든 관혼상제를 챙김으로써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킨다. 이를 위해 생일날에는 생일 축하금 10만원과 생일 케이크, 생일 선물을 각 가정으로 배달하며 가족 사망 시에는 대통령의 조화와 금일봉 1,000만원의 위로금을 전달한다. 29 장애혁명. 장애인의 행복 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의 재활수당을 현실화하고 장애인의 보행권을 지원하며 상급 이상 장애인은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지급시킨다. 또한 안경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안경을 제공해주는 안경공영제를 실시한다. 30. 주택혁명. 1인 생활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소형 임대아파트를 대규모로 건립하여 널리 보급하며 기존의 모든 아파트 관리비는 지역 단위로 통폐합하여 관리비를 대폭 줄인다. 31. 벌금혁명. 벌금을 재산 비례형으로 변경하여 생계형 서민들의 교통위반은 1만원으로 줄이고 중산층 이상은 재산 정도에 따라 벌금 벌칙금이 증가됨으로써 매년 100조 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하므로 이를 국민배당금으로 돌려준다. 32. 황사혁명. 국가에서 모든 가정에 무료로 미세먼지 방지 공기청정기와 황사 마스크를 공급하며 몽고 중국과 협조하여 첨단화된 사막화 방지 뉴딜 정책으로 황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33. 식수혁명. 4대강과 수원지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농약을 미생물 농약으로 바꾸고 공장의 오폐수를 완전히 차단하여 국민 모두에게 1급수의 식수와 무농약 식품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 이상! 좀 몇 개가 틀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외워야 될 것 같고 한번 외워봤습니다.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걸 좀 빨리 좀 더 해가 좀 하고 단축을 시키고 틀리지 않고 단축을 시키고 이것을 이제 중국말로 또 이제 영어로 일본말로 영어로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영어로. 이것이 내가 참 그 성경책을 아까 불태웠다 그러는데 성경책 그거 다 읽어봐야 쓸만한 게 한자도 없어요. 성경책의 66권의 총 결론은 장차 올 자다 그랬거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온다. 이미 왔다 이 말이야. 왔다고. 내가 왔다. 이렇게 왔다고. 그 온 것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왔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는 극히 알아보는 사람이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은 다 알게 되고 내가 오늘도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총재님께서 말이야 세슘 저것을 완전히 이제 이렇게 없애버리고 말이야 1초 만에 딱 없애고 100조 원을 돈을 이렇게 받아도 이 신인으로 이 80 인구가 다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그 기존 선천 종교의 세뇌가 되면은 그건 무서워요. 대가리 한번 깬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참 총재님께서 쫙 계시는 그 동안 앞으로 이제 한 300년 더 계시는데 362년 88일 이렇게 계시는데 이제 한 70살 사셨으니까 앞으로 한 300년 남았다 보면 되죠. 그때 해도 1100만 명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게 나는 참 아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또 다음 또 생애도 있고 그 다음 생애도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 사람으로 태어난 이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다 백붕에 다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 유일한 내 소원입니다. 그래서 참 세슘을 일본 앞바다에 있는 세슘을 완전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기존 선천에 기독교, 불교, 뭐 기타 강정산의 찌들은 거기에 세뇌당한 사람들은 그 허경영 총재님을 바로 알아보기가 물론 이제 100% 말이야 80억 인구가 전부 다 바로 알아본다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 또 일반 사람들은 폭발적으로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알아보시겠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이고